박서연, 이런 쓰레기 같은 보고서를 내놓고도 부끄럽지 않냐? 정상무의 고함 소리가 기획팀 사무실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25살 신입사원 박서연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죠. 그녀의 손에서 떨어진 보고서들이 바닥에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주변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한국종합유통그룹 본사 15층 기획팀에서는 이런 광경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입사한 지 6개월이 된 박서연에게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거든요. 오늘도 새벽 6시부터 출근해서 자료를 준비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밤새워 만든 시장 분석 보고서가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거죠. 이 정도 수준이면 대학교 과제도 못하겠네. 김 부장이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자선단체인 줄 알아? 이런 애들 뽑아서 월급이나 축 내고.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죠. 48살의 김 부장은 신입사원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듯 했어요. 이 차장도 거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서 말이죠. 특히 여자애들은 더 심해요. 화장에, 옷에만 신경 쓰고 일은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42살의 이 차장은 평소에도 여성 직원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했어요. 사무실 안에 다른 여직원들까지 움츠러드는 분위기였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주워 담았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절대 눈물을 보일 순 없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경험한 일이었거든요. 울면 더 심한 모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지난주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고 그때 눈물을 보인 서연에게 정상무는 더욱 가혹한 말을 퍼부었거든요. 너 같은 애가 우리 회사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정상무가 계속해서 독설을 뱉어냈어요. 아마 코네로 들어온 거겠지. 실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니까. 그의 말에 다른 부장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신은 정말 실력으로 입사했는데도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명문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입사시험에서도 상위권 점수를 받았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내일까지 다시 만들어와. 이번엔 제대로 해라. 정상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식 준비도 내가 다 해? 음식점 예약부터 술 주문까지 말이야. 실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과연 이 지독한 갑질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들은 한 신입사원에게 이토록 가혹할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박서연은 25살의 신입사원입니다. 서울 강남구 한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며 매일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출근하죠.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그녀의 꿈은 단순했어요.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인정받는 직장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입사 첫날부터 서연에게 주어진 건 기획 업무가 아닌 잡무들 뿐이었습니다. 커피 타기, 복사하기, 회식 준비, 심지어 부장들의 구두 닦기까지 말이죠. 신입사원이니까 당연한 거 아냐? 김 부장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서연이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무시당하는 것이었어요. 회의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묵살되고 다른 남자 신입사원이 같은 말을 하면 칭찬을 받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여자가 무슨 기획을 해? 이 차장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마음을 후벼 팠죠. 점심시간에도 편할 수 없었어요. 다른 여직원들과 식사를 하려 해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혹시 서연과 함께 있는 걸 부장들이 보면 자신들도 미움받을까봐 두려워했거든요. 결국 서연은 혼자 샌드위치로 점심을 때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저녁엔 더 심했습니다. 회식이 있으면 서연은 술을 따르고 안주를 주문하는 셔틀 역할만 했어요. 그러면서도 요즘 신입사원들은 눈치가 없어서 마리아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죠. 술에 취한 정상무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릴 때면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가장 힘든 건 가족들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부모님께는 회사 생활 잘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회사에 입사했다며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시는데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원룸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면 점점 초췌해지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학교 때 그렇게 밝았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이런 생활을 계속해야 하나 싶어 한숨만 나왔습니다. 서연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대학교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지금과는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그때의 나는 어디로 갔을까?
혼잣말을 하며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밤늦게 혼자 남아서 업무 공부를 하고 새로운 기획안을 준비하며 버텨왔어요. 설사 그 노력들이 인정받지 못한다 해도 말이죠. 월요일 아침 서연에게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상무가 비서진들과 함께 기획팀으로 들어오더니 서연을 콕 집어서 불렀어요. 박서연, 이리 와봐. 네, 상무님.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너 어제 내가 시킨 자료 제대로 했지? 정상무의 목소리에는 이미 화가 서려 있었어요. 서연은 밤새워 만든 시장조사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정상무는 첫 장도 제대로 보지 않고 바닥에 집어던졌어요. 이게 뭐야? 초등학생도 이것보단 낫게 만들겠다. 주변 직원들이 모두 쳐다보는 가운데 서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김 부장이 거들었습니다. 상무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수준으로는 우리 팀 전체가 욕먹어요. 그러면서 서연을 힐끔 쳐다보며 말했어요. 아무래도 여자라서 그런가? 논리적 사고가 부족한 것 같네요. 맞아요. 여자들은 원래 이런 일에 소질이 없어요. 이 차장도 가세했습니다. 차라리 비서나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쁘장하니까 그쪽이 어울릴 것 같은데. 서연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어요. 성희롱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그들이 너무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말대꾸라도 했다가는 더 큰 일이 날 게 뻔했어요. 정상무가 더 심한 말을 했습니다. 애초에 너 같은 애를 뽑은 게 실수였어. 인사팀에서 뭘 보고 채용한 건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다른 직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런 애들 때문에 우리 회사 수준이 떨어지는 거야.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어떤 말을 해도 자신에게 불리할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고개만 숙인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네. 김 부장이 비웃었어요. 역시 할 말이 없구나. 그럼 이제부터 제대로 해. 알겠어? 주변에서 보고 있던 다른 신입사원들도 서연을 동정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못했어요. 자신들도 똑같은 처지가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특히 남자 신입사원들은 오히려 안도하는 기세까지 보였습니다. 서연이 자리로 돌아와 앉자 옆자리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 너무 심한 것 같은데. 하지만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였죠. 괜찮아요. 서연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굴욕감이 끌어올랐어요. 이런 취급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 걸까요?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정상무가 서연을 회의실로 불렀어요. 너 정말 이 회사에 계속 다닐 생각이야? 협박조의 말투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원룸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하루 종일 쌓였던 스트레스와 굴욕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베개를 얼굴에 묻고 소리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도 눈물은 계속 흘렀죠. 책상 위에는 백지 상태의 사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프린트해둔 거였어요. 며칠 전부터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마지막 수단이었죠.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서연이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대기업에 입사했다며 그렇게 기뻐하셨던 아버지, 친척들에게 자랑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이렇게 포기하면 안 돼. 서연이 펜을 내려놓았어요. 다음날 출근길 지하철에서 서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자신이 이 회사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할까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어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 서연을 부르더니 말했어요. 오늘 중요한 클라이언트가 오시거든. 그런데 우리 팀에서 프레젠테이션 해야 하는데 너는 빠져. 왜 빠져야 하죠?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긴 뭘 왜야? 내가 하면 회사 망신만 당할 텐데. 김 부장의 대답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대신 복사나 하고 커피나 준비해. 이 차장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중요한 일은 남자들이 해야죠. 여자는 보조 업무나 하는 게 맞아요.
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 무언가가 확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터져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꾹 눌러 참았어요. 여기서 폭발하면 정말로 끝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서연은 혼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깊은 숨을 쉬었어요.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자꾸만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서연아, 잘 지내니? 회사 생활은 어때? 네,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서연이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딸이 큰 회사 다니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어제 이웃집 아줌마가 부러워하더라. 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진실을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계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오후에 돌아와 보니 책상 위에 또 다른 업무가 쌓여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잡무까지 모두 서연의 몫이 되어버린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지? 서연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도 서연은 남아서 일을 해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회식을 가면서도 서연에게는 내일까지 이거 다 정리해놔라고 말만 남겼거든요.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일하는 서연의 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평소와 다르게 회사 분위기가 술렁였습니다. 박 회장이 직접 현장 점검을 나온다는 소식이 돌았거든요. 55세의 박 회장은 한국종합유통그룹을 일궈낸 인물로 직원들에게는 전설 같은 존재였어요. 회장님이 오신대. 몇 층까지 오시는 거야?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평소에는 최고층 회장실에만 계시던 분이 직접 내려오신다니 모두들 긴장했어요. 김 부장과 이 차장, 정상무는 부랴부랴 정장을 다시 매만지고 헤어스타일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말인데 회장님 앞에서는 괜한 말 하지 마. 정상무가 다른 직원들에게 경고했어요. 서연은 평소처럼 복사기 앞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와도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신입사원인데다가 이 회사에서 투명인간 취급받는 자신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죠. 그런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한 남성이 나왔어요. 바로 박 회장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죠. 뒤이어 비서진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다. 정상무가 가장 먼저 달려가서 인사했어요. 김 부장과 이 차장도 허겁지겁 따라갔죠. 다른 직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박 회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기획팀을 둘러봤어요. 그러다가 복사기 앞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는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박 회장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뒤에서 따라온 송 비서가 박 회장의 눈빛을 알아차렸습니다. 38세의 송 비서는 박 회장의 오랜 신복으로 회장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는 사람이었죠. 박 회장이 서연 쪽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무언가를 직감했어요. 송 비서가 갑자기 서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송 비서에게 집중됐어요.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정상무와 김 부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송 비서가 서연 앞에서 정확히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정중하고 격식을 갖춘 인사였죠. 안녕하십니까, 박서연 양. 송 비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공손했습니다. 사무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의 수행비서가 신입사원에게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하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서연 자신도 깜짝 놀랐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정상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 송 비서님. 뭔가 착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송 비서는 여전히 서연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혹시 불편한 일은 없으셨는지요? 마치 귀중한 손님을 대하는 것 같은 태도였습니다. 김 부장과 이 차장은 서로 당황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평소에 무시하고 괴롭히던 신입사원이 갑자기 특별 대우를 받다니 말이에요. 박 회장이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평범한 직원을 보는 것과는 확연히 달랐거든요. 서연아. 박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존댓말이 아닌 반말이었어요. 그 한마디에 사무실 분위기가 더욱 얼어붙었죠. 서연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죄송하지만 저를 아시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회장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딸. 정상무가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애는 그냥 신입사원인데요. 박 회장이 정상무를 차갑게 쳐다봤어요. 그냥 신입사원이라고요? 그의 목소리에 위협적인 톤이 깔려 있었습니다. 내 딸을 그냥 신입사원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김 부장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박서연 씨가 정말 회장님의 내 외동딸입니다. 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박서연 내 딸이에요. 사무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서연을 바라봤어요. 그동안 괴롭히고 무시하던 신입사원이 회장의 딸이었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서연도 믿기지 않았어요. 아버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박 회장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빠가 늦어서 미안하다. 송 비서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서연 양의 실력으로 인정받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입사하도록 하신 거죠. 그러면서 정상무 일행을 냉정하게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괴롭힘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정상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회장님, 저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급하게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 부장도 벌벌 떨며 말했어요. 저희가 교육 차원에서 했던 일인데 혹시 오해가 있으셨다면. 교육 차원? 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내 딸을 쓰레기 취급하고 인격 모독한 게 교육이라고요? 이 차장은 아예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서연에게 했던 성희롱성 발언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이제야 왜 서연이 그렇게 조용히 참고 있었는지 이해가 됐어요. 서연은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정말 아버지인가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 내가 내 아빠다. 박 회장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간다. 주변 직원들은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특히 평소에 서연과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서연이 괴롭힘당하는 걸 알면서도 도와주지 못했거든요. 송 비서. 박 회장이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이분들과 따로 이야기할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박 회장의 말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아주 긴 이야기가 될 것 같군요. 정상무 김 부장, 이 차장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스쳤어요.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박 회장은 서연의 손을 잡고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정상무 김 부장, 이 차장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자신들이 그동안 회장의 딸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1시간 후 송 비서가 기획팀으로 내려왔습니다. 차가운 표정을 한 그의 손에는 인사 발령장이 들려 있었어요. 정상무 상무이사님, 김 부장님, 이 차장님. 회장님 명령입니다. 세 사람은 떨리는 다리로 송 비서 앞에 섰어요. 이미 결말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순간까지는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상무 상무이사는 즉시 해고 조치됩니다. 송 비서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갔어요. 김 부장과 이 차장은 좌천 인사로 지방 영업소로 발령납니다. 정상무가 절규했습니다. 송 비서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정말 몰랐습니다.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김 부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제발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송 비서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송 비서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직원 한 명을 저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리 없다고 하셨죠. 이 차장은 벌벌 떨면서 변명했어요. 저희는 그냥 신입사원 교육 차원에서 한 거였어요. 악의는 없었습니다. 악의가 없다고요? 송 비서가 비웃었습니다.
성희롱 발언에 인격 모독까지 해놓고 아기가 없었다고 하시는 건가요? 사실 박 회장은 그동안 서연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송 비서를 통해 간간히 보고를 받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딸이 스스로 이겨내기를 바라며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어제 서연이 사표를 고민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짐 정리하고 나가세요. 송 비서가 최종 통보했습니다. 정상무 상무이사는 오늘 즉시, 두 분은 내일까지 발령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다른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평소에 갑질로 유명했던 세 사람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심경이었죠. 한편으로는 속 시원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들도 반성하게 됐어요. 정상무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정말 용서해주세요. 가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송 비서는 돌아서며 말했어요. 서연 양도 소중한 딸입니다. 그걸 생각 못 하셨나요? 김 부장과 이 차장은 서로를 바라보며 절망했어요. 서울에서 지방으로 좌천되는 것도 사실상 퇴출과 마찬가지였거든요. 특히 이들의 나이에는 다시 취업하기도 어려울 상황이었어요. 회사 전체가 이 소식을 알게 됐어요. 회장님 딸이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조용히 참고 있었구나. 직원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동안 서연을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해했어요. 특히 같은 신입사원들은 충격이 컸어요. 우리도 도와줄 걸 그랬나?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후회의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소에 갑질하던 다른 관리자들도 조심스러워졌죠. 혹시 자신들도 비슷한 일을 겪을까봐 두려워했거든요. 회장실에서 박 회장과 서연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을 풀어내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아빠, 왜 진작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내가 실력으로 인정받기를 바랐어. 내 딸이라서 특별 대우받는 게 아니라 정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으면 했던 거야. 박 회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판단을 잘못했어. 박 회장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며칠 후 서연은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기획팀 대리로 승진한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직원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회장 딸이라서 승진한 게 아니라 그동안 보여준 실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는 걸 모두가 알았거든요. 서연아, 축하해. 또 동료들이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특히 그동안 서연을 도와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 미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서연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뒀어요. 그동안 억눌려 있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된 거죠. 클라이언트들도 서연의 기획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역시 실력이 있었구나. 다른 부서 직원들도 서연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회장 딸이라는 신분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박 회장은 이런 서연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역시 내 딸이야.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강해졌구나. 그는 서연이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한 달 후 서연은 전 직장 동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동안 함께 일하면서 서로 도우며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직원들이 존중받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사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어요. 갑질이나 괴롭힘에 대한 신고 제도가 강화되었고 정기적인 교육도 실시됐죠. 서연의 경험이 회사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된 거예요. 정상무는 결국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김 부장과 이 차장도 지방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하지만 이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서연은 이제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고 있어요. 후배들에게는 따뜻하고 동료들에게는 신뢰받는 사람이 됐죠. 그동안의 고통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능력이 됐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서연이 박 회장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갑질과 괴롭힘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서연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실력은 결국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